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우리 살다 보면은요. 네.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음. 그 뭐에 씌였다라는 얘기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있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네네.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경우가 꽤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사연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사연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라가 치밀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이 납니다. 얼마 전 재개발 진행 중인 빌라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제가 했던 바보 같은 선택으로 자괴감에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3년 전 경기도 광명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교통도 좋고 생활시설이 편리해 선택했죠. 무엇보다 새 아파트를 갖게 된다는 희망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유튜브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빌라를 팔고 현금을 보유하면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오를지도 미지수였고 안 떨어지길 기도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처럼 비싸게 팔고 다시 싸게 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곧 조합 설립되고 3, 4년만 기다리면 될 텐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팔지 말라고 말리셨어. 그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내놓은 지 4일 만에 집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몇 달 후 정말 조합 설립이 되었고 사업 진행이 되더군요. 망연자실 조급한 마음에 인천의 재개발 북의 5구역을 매수했습니다. 다시금 마음의 안정을 찾은 저는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보지 않기로 했고 이번엔 꼭 길게 투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진에 홀로 계신 시어머님께서 별세를 하셨고 오래된 시골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4명의 시누이들이 재산 분할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상속받은 집은 남편 명의로 가져오고 북의 5구역을 매도하고 마련한 1억 4천만 원을 시누이들에게 드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도 내 집 마련의 희망도 날아갔어요. 당진 시골집은 팔릴지나 의심스럽고 먼 미래에 팔려도 인천 경기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열심히 모은 적금 5천만 원과 당진 집 대출 8천이 최대입니다. 1억 3천만 원으로 암울한 저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이분의 이제 마음이 이게 모든 게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누구의 얘기를 들었기는 하겠지만 팔고 좋은 가격에 팔고 싸게 살려고 거의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팔고 나니까 가격이 더 올라버리고 개발은 진행이 돼버리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안타까운 가장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속받은 주택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냐면은 매도해서 현금으로 나눠 가지는 게 가장 깔끔해요.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거래도 잘 안 되고 들고 있으면은 짐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꼰대님하고 제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우리 이분한테는 드릴 수 있는 건 2가지 정도 대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를 하나를 사게 하는 방법. 1억 3천으로? 예, 1억 3천으로. 갭을 이제 활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울 도심 쪽에, 도심 안에 있는 좀 업무타운 지역 내에서 이제 한 1.5룸이나 2룸 정도 되는 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유망한 오피스텔을 가지고서 투자 쪽으로,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 쪽으로 방향 가는 방법. 이 2가지로 저는 좀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아파트 투자니까 지금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일단 아파트를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여건이 되시면은 이제 입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를 생각하는 투자. 맞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수익성.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성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 수익을 얻은 다음에 내 집 마련에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가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성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얻는 그럴 수 있는 지역.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눴네요. 네네. 그럼 저도 네. 우리 이꼰대님하고 똑같이 거주를 생각하는 투자와 네. 이제 투자성이 있는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지도를 통해서 네.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산은 일단 여기 뭐 한류월드라든지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업무단지 호재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 GTX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서해선 호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까지도 좋아지면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산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자금 여력에 맞춰서 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격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저는 한 1억, 한 1억 2천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갭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6단지에 문천마을 6단지 기산 아파트라는 건데요.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방 3개짜리로 돼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값은 24평이 4억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이 전세 시세가 3억에서 한 3억 2천 정도 합니다. 거의 1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1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뭐 취득세를 내더라도 충분히 자금 여력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단지의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이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최대 용적률을 거의 300%까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용적률이 163%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재건축도 여기는 할 수 있는 단지고, 또 이 단지가 또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단지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 뭐 지금 재건축 완화라든지 리모델링이 완화가 됐을 때 가장 좀 이런 호재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골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제 5월 지나면은 3월 네. 이제 선거가 있고 5월 네. 지나고 나면은 이런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미리 좀 그런 규제가 완화되고 나면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 사연자분의 어떤 가격 범위 내에서 그것도 나중에 입주까지 할 수 있는 방 3개짜리. 네. 그것도 일산이면은 네. 주거 환경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그 그렇죠. 변화만 생긴다면 네. 거의 완벽한 주거 타운이고 거기다가 서울 접근성까지 이제 획기적으로 그렇죠. 좋아지는 큰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네.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고, 네네.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 인천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실망감이 이제 그 아까 사연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네.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저는 이분이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새 아파트를 네. 지금 사서, 새 아파트를요? 그렇죠. 전세를 끼고 사면은 네.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없지만 네네. 일단은 전세를 끼고 사놨지만 새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거고, 그렇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세 보증금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네. 여건이 만들어지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면 네. 그런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이제 이분이 인천 살고 계시니까 네. 향후에 이제 인천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인천에서 이제 그 공급량이 네. 올해와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곳이 이제 미추홀구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꼰대님이 지난 영상에서 미추홀구는 공급이 많아질 거고 가격이 약보합세를 이룰 거니까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이 인천 시청역이 있어요. 인천 네. 시청역이 GTX가 들어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네. 한 2정거장 정도 가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 시민공원역 바로 앞에 네.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8월 달에 입주를 앞둔 포레나 인천 미추홀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한 860세대 정도 되고, 예. 자, 이 지역이 보면 용적률이 799. 어우, 왜 이렇게 높아요? 여기가 상업지역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네네. 여기 상업지역, 그러니까 이 시민공원 역사역에서 바로 여기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이제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799%로 개발이 됐는데 네. 이제 입주를 이제 8월 달에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 아파트에 30평대 네. 가격이 보게 되면은 전세와 매매를 같이 보게 되면요. 예. 매매가 한 6억 정도. 그리고 위에 보시다시피 전세가 한 5억 정도. 새 아파트인데 30평형. 예. 그러니까 30평형에 그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크게 한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화면을 좀 키워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 방 3개에 화장실 2개에 드레스룸까지 있는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졌겠죠? 네, 그쵸. 주방도 있고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지금 당장은 입주 못해요. 원래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니까 네. 한 몇 년 뒤에 내가 자금 여건을 마련해서 또는 약간의 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시고 네. 집이 없앤 다음에 그 자금을 보태서 대출을 받고 입주까지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서 막 새 아파트고 초역세권에 있고 인천 지하철 2호선, 그러니까 인천시청역하고 두 정거장 거리니까 나중에 GTX가 개통이 되면은 두 정거장만 이용해서 서울까지 또 송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입지 여건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 그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살 게 아니라 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해와 내년에 입주 물량들이 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전세 가격은 잘 안 떨어지고 매매 가격은 좀 떨어지니까 지금도 갭이 한 1억 정도인데 네. 갭이 좀 더 줄어들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겠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내년 상반기나 내년 이제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네. 한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으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하셔서 사놓고 나시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실 거니까 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바로 옆에 네.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오. 현대 아파트인데 예. 요거는 이제 338세대 정도 되고 용적률이 230%인데 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30%면은 재개발하기 좀 어려운 용적률 아닌가요? 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상업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230%의 용적률이 아까 조금 전에 있는 아파트 포레나 아파트가 699 거의 700%의 용적률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 아파트도 지금 230%에서 700%가 된다면 대단히 좋은 그런 사업성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의 20평대를 지금 현재 가격대로 한번 보고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네. 지금 전세 가격이 2억대 후반 정도 2억 8천 정도 하잖아요. 네. 7, 8천 정도. 근데 매매 가격이 3억 8천이에요. 오.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제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인데 가격이 갭이 1억 정도. 네. 물론 이 아파트가 추가 부담금을 고민해서 그렇죠. 30평대를 받는다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막 입주한 그 아파트 가격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적게 들어가고 또 매매 가격이 3억대다 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보유세를 네.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적게 나올 거고 그렇죠. 또 이게 지금 230%에 338세대인데 용적률을 거의 3배 가까이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거의 추가 부담금 없이 30평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사업성이 그렇죠. 좋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3억대에 사서 네. 지금 현재 시세로 5억대, 6억대 정도 하는 아파트를 추가 부담금 없이 받으니까 그렇죠. 일단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까지 같은 지역이지만 하나는 새 아파트, 네. 하나는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입주까지 생각하는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투자성이 높은 거를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권대님부터 먼저 설명을 어디이신가요? 일단 저 강남 쪽 말씀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네. 강남에서는 이제 오피스텔을 보는 건데, 이게 업무타운 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강남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 강남권이라고 한다면은 좀 크게 제가 이렇게 잡아서 봤을 때, 강남 서초를 예, 강남 서초를 잡고서 우리가 경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은 강남이고 왼쪽은 이제 서초잖아요. 네네. 근데 강남 안에서에 있는 원룸짜리 방 하나짜리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2020년 이후에 나온 신규에 있는 오피스텔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가격이 한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9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오, 차이가 크네요. 예, 차이가 굉장히 네. 큽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테헤란로 쪽이나 이 강남권 일대는 이미 값이 많이 비싸니까 이쪽이 아직 가격이 이 정도 안 하는 강남에서 치면 한 원룸 정도 되는 시세보다도 안 하는 이런 서초 쪽에 1.5룸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가격이 한 3억대에서 한 중반 정도 합니다. 오, 상당히 싸네요. 네, 연식 역시도 2020년 이후에 네네. 지어진 또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아. 가격이 요 강남권에 있는 원룸의 가격보다도 저렴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저평가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이 지역 내에서도 지금 원룸이나 투룸이나 1.5룸 요 시세들을 봤을 때는 원룸은 이 지역도 지금 현재 4억까지도 신규 오피스텔이 4억까지 하고 있고 서초 지역이? 서초에 가요. 오. 그 다음에 투룸짜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11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이에 1.5룸이라고 하는 건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 못하더라도 6억까지는 가야겠네. 그렇죠. 6억에서 7억 정도는 가야 정상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3억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절반이잖아요. 저평가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남부터미널 인근에 가장 한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규 오피스텔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뭐 투자 금액은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더라도 한 3, 4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네. 이 남부터미널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부터미널의 계획이 되게 네.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네. 곧 근시일 내에 아마 이 음. 남부터미널의 계획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그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그 남부터미널 앞쪽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치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도 지금 현재 되게 착하고 그렇죠. 투자금도 작고 네. 앞으로 미래 가치도 있는 그런 부동산이네요. 네. 자, 제가 설명드릴 곳은요. 네. 이 용산에 네. 국제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고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용산을 거쳐가는 네. 신규 노선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GTX 두 개도 용산을 거쳐가죠. KTX 공항철도까지 다양한. 그래서 공원, 그다음에 업무지구, 그다음에 교통망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는 지역이 이제 용산인데 용산에 이제 여의도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이제 원효로고요. 그렇죠. 서울의 도심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두 개 양대의 서울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면서 용산의 업무지구를 다 연결되는 그런 도로망이 이제 원효로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네. 요 이제 이 원효로 지역의 대로변에 네. 대로변을 따라서 이제 오피스텔이 지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여기밖에는 지을 수 없다라는 희소성이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이권대님이 설명했던 네. 강남의 네. 1.5룸 오피스텔 중에서 네. 하이엔드로 지어지는 거는 분양가가 16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제 원효로 변에 있는 1.5룸은 네. 한 5억 정도면 살 수 있고요. 네. 전세를 끼면은 한 1억 3억 5천에서 네.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네. 실투자 금액이 한 1억 2천에서 네. 1억 한 5천 내외 정도로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네. 지금 5억인 가격이 강남처럼 변하는 그리고 강남은 그 사이에 더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움직이는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움직일 걸로 저는 원래 아마 이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되면은 단기간에
이런 16억대로, 물론 16억대로 바로 가진 않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뭐 7억대 갔다 9억대 갔다 10억대 갔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가겠지만, 조금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아주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고 그걸 토대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전략으로 한 단계를 거쳐가는 전략, 이렇게 취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용산이면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사연자분도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쵸? 막막한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작은 범위 내에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집과 네. 투자성이 높은 이 두 가지 방안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을 저희 우리 사연자분한테 메일이라든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달 받으신 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까지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